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프린트가 긴 거, 이거 한 장짜리. 그리고 오늘 프린트는 괄호놓기예요. 오늘 배운 내용을 괄호놓기를 통해서 이제 복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습도 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는 이거 괄호놓기 한번 해봐요. 그 괄호놓기 할 때는 절대로 볼펜으로 적으면 안 돼요. 볼펜으로 적으면 틀릴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려고 그거를 잡탕으로 만들면 안 돼요. 연필로 틀리면 지우고 연필로 적고 이렇게. 제발 좀 볼펜으로 하지 마세요. 자, 오늘은 취득세를 한번 해보자고요. 104쪽. 자, 취득세로 들어갑니다. 자, 취득세는 평균적으로 몇 문제라고 그랬어요? 세 문제. 자, 세 문제짜리네요. 취득세는 사회 상식이잖아요. 그죠? 취득할 때 내는 세금. 근데 이 취득은 무슨 취득이에요? 무슨 취득? 소유권 취득. 소유권 취득했을 때는 뭐를 납부합니까? 취득세 납부. 소유권이 뭐라 그랬어요? 사용, 수익, 처분을 할 수 있는 권리. 세 글자로 소유권, 두 글자로 내꺼. 내꺼. 자, 그리고 소유권을 취득해서 등기하죠? 등기할 때는 이거 숫자 잘기 2010년 12월 말까지 숫자 말까지는 무슨 세금을 납부했나요? 등록세 납부 10년까지. 자, 그 다음 소유권이 아닌 것 이외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을 취득해서 등기할 때는 2010년까지 등록세 납부했죠? 이렇게 하다가 따로따로 납부하다가 201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통합했네요. 통합. 이해와 소유권을 합쳐서 이해를 무슨 세금으로 납부하나요? 취득세 납부. 합쳐서. 그 다음 소유권이 아닌 것 전세권 취득, 저당권 취득은 11년 1월부터 뭐를 납부했어요? 등록 면허세. 이렇게 11년 1월 1일부터 이런 거 지금 강의하면 요거도 먹어요. 11월, 12월, 1월, 2월 다 했잖아요. 설 혹시나 해서 한번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거 강의하면 요거도 먹어. 그래도 항상 우리는 여기를 배우는 거죠. 취득세는 합쳐서 내는 거다. 합쳐서 납부하고 영수증 챙기죠. 영수증 챙겨서 등기 접수를 하게 됩니다. 등기 접수. 그럼 세법은 어디까지 배우는 거야? 취득세 납부 과정까지만 배우는 거네요. 옛날에 취득세는 몇 프로예요? 2%. 옛날에 등록세는 원인에 따라 다르죠? 원인에 따라 달라요. 달라. 왜 이렇게 합쳤을까요? 취득세는 2% 납부하고 안 하면 가산세 붙으니까. 등록세는 늦게 납부하더라 이거죠. 그럼 지자체 입장에서는 등록세가 늦게 들어오죠? 그래서 11년 1월 1일부터는 등기를 안 하더라도 합쳐서 무슨 세금을 납부한다? 취득세. 그럼 예를 들어서 건물을 신축합니다. 건물을 신축하면 무슨 등기를 신청하나요? 신축하면 무슨 등기 신청해야 돼?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해야죠? 이때 반드시 뭐를 납부해야 돼? 취득세. 그러면 옛날에 2%, 옛날에 등록세는 몇 프로였을까요? 0.8 이렇게 따로따로 하다가
안 하더라도 합쳐서 몇 프로를 낸다? 2.8. 신축, 원시취득 282. 신기한 눈빛으로 바라보네요. 항상 신기한 거야. 일주일에 만나는데도 매주 새로워. 이렇게 하다 보면 60점 가는 거예요. 서두르지 말자. 뭐 토요일날 제껴버리고 세법 가끔 토요일날 나오고 집에서 동영상 엎드려서 보다가 자고 전화 2시간 하고 공부가 되겠냐고요. 그죠? 그래서 한 번에 붙는 분들은 토요일 일요일이 없어요. 예, 급한 일 빼고는 공부에 올인을 해야 됩니다. 그 친구도 만나면 안 돼 절대. 핏줄만 만나는 거야. 어떻게 국가고시를 앞두고 주변 정리가 돼야 되죠. 그죠? 친구 만나는 순간 한 문제씩 떨어지는 거야. 진짜 한번 생각해봐. 이제 10번 만났다. 10문제 못 맞춰. 주변 정리가 되면 무조건 한 번에 붙는 거예요. 자, 일단은 104쪽으로 들어갑니다. 취득세, 변천사를 기억해야 돼요. 자, 쭉 나오고, 자, 오른쪽 보자고요. 105쪽. 105쪽 꼭대기. 취득세 의미 특징 나와 있네요. 자, 취득세 납세지는 파란 거. 항상 지방세는 물건 어디로 간다? 소재지. 왜 소재지로 가요? 지방세니까. 소재지로 가야 지방자치단체 경비로 사용하죠? 소재지 누가 걷어가는 세금이다? 특광도. 한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래요? 도세. 취득세는 한 번에 많이 들어오니까 힘센 자가 걷어가요? 권한이 많은 자. 특광도. 근데 옆에 뭐가 붙어 있어요? 옆에 자치도 자치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치시가 어디예요? 세종시는 모든 세금의 주인이 돼요. 자치도가 어디예요? 제주도. 제주도는 모든 세금의 주인이 된다고요. 법조문에 나와 있으므로 적혀 있을 뿐이다. 그럼 우리는 뭐만 알면 돼? 특광도 시군구로 나누면 된다고요. 맑게 알아듣죠? 이런 게 왕기초잖아요. 그래서 취득세는 항상 소재지 누구가 걷어가는 세금이다? 특광도. 줄여서 도세. 자, 특징. 자, 취득세는 뭐다? 취득세는 부과 근거가 뭐다? 수익하고는 관계없죠? 취득세 부과 근거는 담세력이에요. 담세력. 거기에 담세력이란 단어가 나왔네. 담세력이 뭐야? 세 부담 능력으로 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취득하면 재산의 증가가 되잖아요. 재산의 증가는 세금 부담 능력으로 본다. 세금을 부담할 능력으로 본다. 담세력. 이렇게 능력을 보고 과세하는 것을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응능과세. 이렇게 능력을 보고 과세한다. 수익과는 관계없죠? 취득 단계는 수익이 없어요. 그래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물납, 분할납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또 있더라 그래. 지금 3월달이야. 그쪽 이자 좀 나와봐. 우리 집사람 스타일이야. 우리 집사람이 저렇게 보기가 좋아. 얼굴이 주름살이 없잖아. 우리 집사람 스타일이야. 마음이 너그러워. 제가 저렇게 얘기해도 다 이해할 수 있는 여자야. 자, 그 다음. 자, 들어가죠. 성격이 제일 중요해. 그저 인생 살다 보면. 부부간에 무슨 얼굴 뜯어먹고 사냐고. 서로 대화되고 성격 좋으면 좋은 거예요. 어디 하다 말았어 지금. 자, 특징. 특징 했잖아요. 자, 그 다음 그 박스를 잘 봐야 돼. 자, 그 그림. 자, 납세 의무자는 뭐다? 사실상 취득자다. 사실상 취득자가 뭐예요? 이거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면 합쳐서 내는 세금이라고요. 사실상. 세법은 등기관계 없어요. 사실관계를 따지므로
등기등록 관계없이 소유권을 어떻게 한다? 사실상 취득하면 등기를 합쳐서 취득세 납부한다고요. 사실상 취득자를 세 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세 글자로 매수자, 세 글자로 양수인, 가운데 숫자가 들어가면 맞는 뜻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과세객체. 과세대상 과세물건은 열거된 거를 취득했을 때만 과세할 대상이 되겠죠. 열거된 과세대상 과세물건, 과세객체는 몇 개예요? 13개. 넉 달 배웠잖아, 세법을. 넉 달, 5살 때 배우는 거요. 과세대상은 13개. 축구팀에다가 감독 1명, 후보 1명, 13개. 축구 몇 명이 하는 거야? 11명. 이것도 모르는 분도 있더라고. 축구 몇 명이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한대. 그게 말이냐고 지금. 자, 그 다음 사실상 취득증 나와 있죠? 그래도 취득세를 1번만 알면 돼. 취득이란 행위에 대해서 과세함으로 취득세를 뭐라 그래요? 행위세. 그리고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 단계에서 이전을 받았죠? 이전을 받았으므로 취득세를 무슨 세라고도 얘기한다? 유통세, 유통과세. 거기 그림하고 있어요. 그리고 취득세는 인세다, 물세다. 물세. 다 이제 왕기초를 다시 복습하는 거야, 이거. 물세는 여러 개를 취득했을 때는 합산한다, 개별 과세한다. 개별 과세하는 게 물세예요. 이유는 60일 이내에 거두려고. 합산하면 1년 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취득세는 물세다. 그리고 물세는 원칙이 무슨 세율을 곱할까요? 비례세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물세니까. 물건가액에다가 세율을 곱한다. 이 세율은 무슨 세율이다? 비례세율. 누진세율을 안 써요. 자, 상가를 분양받으면 몇 프로예요? 상가를 분양받으면 4%, 1억짜리도 4%, 2억짜리도 4%, 100억짜리도 4%. 무슨 세율? 비례세율. 누진세율을 안 쓴다고요. 자,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자, 밑에 취득의 정의 나와 있죠? 나와 있잖아요. 자, 잠몰 때 한번 읽어보고요. 넘어가요. 자, 넘어가서 2번을 기억해야 돼. 위에 2번. 꼭대기. 취득세는 소유권 취득인데 무슨 자가 들어간다? 앞에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한다. 즉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세법은 사실관계를 따지는 법이죠. 안 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과세하는 게 뭐다? 사실주의라고요. 실질주의가 뭐다? 등기등록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면 과세한다라는 내용이네요. 자, 그 다음 그 박스는 별 하나 다 붙어 있죠? 이 박스를 이해해야 돼요. 이거를 우리는 지금부터 취득의 유형 또는 취득의 구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박스, 유형. 자, 그럼 취득은 크게 뭐와 뭘로 나눈다? 사실상 취득과,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으로 보는 뭘로 나눠요? 간주취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요. 박스. 그럼 사실상 취득이 뭐예요? 등기등록 관계없이, 또는 뭐다? 허가 여부 관계없이, 세법은 적법 여부 관계없이, 세법이에요. 등기등록 관계없이, 허가 여부 관계없이, 적법 여부 관계없이 뭐다?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면 등기랑 합쳐서 과세합니다. 이게 사실상 취득이에요. 그래서 무허가 건물을 취득하더라도 뭐다?
사실상 취득. 과세하는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등기등록 관계없이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면 등기랑 합쳐서 내는 거죠. 자, 그 다음 간주취득. 밑에 간주취득을 무슨 취득이라고도 얘기한다? 의제취득. 그래서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으로 본다. 그래서 이해는 뭐다? 있던 거야. 있던 거를 뭐다?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있던 거야. 부동산이 행위로 인해서 재산의 가치가 증가되는 거예요. 재산의 가치가 증가되므로 취득은 아니지만 뭘로 본다? 취득으로 본다. 근데 이 위에는 뭐다? 없던 거야. 없던 거를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를 얘기하죠. 그래서 없던 거를 취득합니다. 이전받아서 취득하면 무슨 취득이라 그래요? 승계취득. 없던 거를 이전받아서 취득하는 거죠. 이전받아서 취득한다. 그럼 무슨 등기를 신청할까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죠. 반드시 앞에서 뭐를 납부해야 됩니까? 취득세를 납부해야 등기 신청을 받아준다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죠. 이전 받아서 취득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승계 취득. 자, 그 다음 이제 밑에는 무슨 취득이 있어? 원시 취득. 그래서 원시 취득은 없던 거를 뭐다? 최초로 취득하는 거죠. 없던 거를 최초로 취득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원시 취득. 그럼 원시 취득은 소유권 무슨 등기를 신청할까요? 무슨 등기를 신청해?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 반드시 뭐를 납부해야 돼요? 취득세 납부. 그래서 우리는 취득세 납부까지 배우는 게 세법이죠? 세법은 이렇게 할 게 없잖아요. 그죠? 다 상식이야, 들어보면. 최초로 취득하면 원시 취득. 이전 받아서 취득하면 뭐다? 승계 취득. 없던 거를. 그리고 승계는 다시 뭐와 뭘로 나눌까요? 뭐와 뭘로? 대가를 주고 취득하면 뭐다? 유상 승계 취득. 대가 없이 취득하면 뭐라 그래요? 무상 승계 취득. 항상 세법 문제를 풀 때는 유상과 무상 글씨가 달라요. 구분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대가를 주고 취득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사고 파는 매매. 그렇게 찍혀 있죠? 매매. 매매는 뭐를 주고 취득하는 거요? 금전이란 대가. 유상에 들어가네요. 그 세 번 출제된 게 뭐다? 교환. 별 표시 딱 해야 돼요. 교환. 교환은 물건이란 대가를 주고받는 거죠. 물건이란 대가. 그래서 교환은 무상이 아니라 어디로 들어간다? 유상으로 들어간다. 유상. 그럼 매매 속에는 뭐도 있다? 공경매. 그죠? 이런 것도 다 뭐다? 금전 주고 사는 거죠? 공경매도. 공경매도 돈 주고 사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 이제 어렵게 나왔을 때 무슨 출자다? 현물 출자도 유상이라고 답해야 돼요. 현물 출자가 뭐다? 현금 대신에 물건을 출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물 출자는 뭐를 주고 취득하는 거야? 주식이란 대가를 주고 취득하니까 유상승계 취득이라고 말씀을 하셔야 돼. 현금 대신에 물건을 출자하잖아요. 갑돌이가 법인에게 돈 대신에 부동산을 출자하는 거죠. 돈 대신에 부동산을 출자하는 거야. 출자. 현물 출자. 그래서 법인으로부터 갑돌이는 주식을 받죠. 주식을 교부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억.
그럼 갑돌 입장은 무슨 세금 계산이 들어가나요? 양도세. 부동산을 10억 받고 파는 걸로 보네요. 양도가액이 10억. 과거의 취득가액과 비교해서 양도세 계산이 들어가고, 법인 입장은 부동산을 취득했죠? 무슨 세금을 낸다? 취득세. 취득세 낸다. 그럼 취득세 낼 때 주식이란 대가를 주고 취득한 거죠? 그래서 취득세 낼 때 어디에 들어간다? 현물출자는 유상에 들어간다고요. 이유는 주식이란 대가를 주고 취득한 거예요. 그래서 현물출자는 취득세에서는 누구 입장이다? 법인이 현물출자를 받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 입장은 10억에 팔아먹은 걸로 봐요. 양도세. 이거 양도세에서 했잖아요. 한 달 전에. 또 하잖아. 취득세에서. 이런 게 상식이에요. 했던 거 또 하고, 했던 거 또 하고, 계속 새롭고. 그래서 이제 60점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무상. 그래서 우리가 무상하면은 뭐를 얘기한다? 징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징여. 그래서 상속은 상속이라고 나올 때만 일단은 무상. 그럼 징여 상속 받으면 소유권 무슨 등기를 신청해야 돼요?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반드시 뭐를 납부해야 돼요? 취득세 납부를 하고 영수증 받은 다음에 등기 서류에 첨부를 해야 등기관이 받아줘요. 자, 그 다음 최초의 취득을 뭐라 그래요? 원시 취득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원시 취득, 뭐 위주로 공부한다? 부동산. 토지는 원시 취득이 뭐라고 적혀 있어요? 공유수면 매립간척. 최초의 취득이죠? 바다나 하천 등을 메꿔서 토지가 됐네. 최초. 자, 그 다음 건축물. 건축물. 뭐가 있어요? 건축이 있죠? 건축법상 건축은 몇 가지가 있나요? 5개. 5개. 신축, 재축, 개축, 중축, 이전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원시에 들어가는 거는 뭐다? 신축, 재축만. 최초의 취득이죠. 신축이 뭐예요? 맨 땅 위에 건물이 없어. 땅밖에 없죠? 건물을 최초로 짓는 거예요. 처음으로 축조하는 거. 원시죠? 자, 그 다음 재축은 뭐다? 땅 위에 건물이 있었죠? 있던 거야. 이게 홍수 등으로 인해서 멸실돼. 건물이 떠내려가. 그럼 건물이 없죠? 다시 축조하는 거를 재축. 둘 다 없는 거예요. 이에는 처음부터 없는 거고, 이거는 천재지변 등으로 해서 멸실돼서 없어진 거고, 둘 다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지으니까 최초 원시 취득이 됩니다. 알아듣고 계세요? 자, 그 다음 회사에서 만드는 게 뭐가 있다? 선박, 차량, 기기장비, 항공기는 회사에서 만들잖아. 그럼 최초를 뭐라 그래요? 제조, 조립. 선박 같은 거는 어떤 용어를 쓰나요? 원시. 저 건조. 이렇게. 자,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자, 출제되는 거는 뭐다? 이제 간주취득으로 들어가네요. 자, 간주취득은 몇 가지가 있다? 4가지가 있네요. 4가지 찾았어요, 거기? 자, 토지. 자, 여기 보세요. 간주취득이 뭐라 그래요? 자, 있던 거를 부동산이 있었어요.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재산의 가치가 증가되니까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으로 본다. 무슨 취득? 간주취득. 뭐 한 거야? 지목 변경. 변경이란 행위를 했죠? 지목 변경해서 뭐가 증가됐다는 거예요? 가액 증가는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으로 본다. 옆에 적어야죠. 가액 증가라고. 적으세요. 가액 증가라고. 자, 그 다음 건축물. 건축물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개수. 개수가 있어요.
개수, 등은 지금 필요 없고요. 개수가 뭐예요? 개수가 뭐예요? 건축법상 대수선과 뭐다? 시설물 1종 이상. 시설물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개수라 그래요. 그럼 개수에서 뭐가 된다? 가액 증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리모델링 이런 거. 리모델링. 이런 게 개수잖아요. 또는 학원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은 시설물을 설치하는 거죠. 이런 것도 하나의 개수입니다. 그럼 개수하면 건물이 있는 상태죠? 있는 상태잖아. 어떠한 행위, 대수선이나 시설물을 설치함으로써 가액이 증가되면 뭘로 보겠다? 취득으로 본다. 본다와 보지 아니한다를 헷갈리면 안 돼요. 본다라는 얘기는 과세한다. 보지 아니한다라는 얘기는 과세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차량 등은 차량 선박 기계 장비는 어떤 용어를 쓴다? 종류 변경. 종류 변경이란 용어를 쓰네요. 종류 변경에서 가액이 증가되면 뭘로 본다? 취득으로 본다. 자, 차량을 취득했네. 이렇게 트럭을 취득했어요. 트럭. 그럼 취득세 납부했겠죠? 트럭. 이거 트럭이라고 기억해요. 트럭. 취득세 냈어요. 차량 갖고 있죠? 자, 여름에 이제 얼음 장사를 하려고 여기다가 이제 냉동탑을 설치합니다. 그림 쪽팔리게 그리지 마세요. 그림이 안 좋아. 2천만 원 주고 냉동탑을 기록했다. 이런 게 뭐다? 종류 변경이에요. 알아들었어요? 또는 뭐 선박 같은 경우는 구조 변경 수없이 많아. 그럼 이거는 차량 가치가 올라갔죠? 취득으로 본다. 알아들었나요? 공무원이 알아 몰라. 고속도로에 딱 서 있다가 냉동탑 차 보고 너 신고했니 안 했니 이런 거 안 물어봐요. 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저는 냉동탑을 설치했네요. 어떻게 할까요? 세금 내라 그래요. 일일이 정부는 확인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나 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옛날 세월호 사건이 있었죠? 정원수를 늘렸잖아. 선박. 일일이 공무원이 조사를 못하는 거예요. 또는 뭐 선박 또는 뭐 정원수를 늘리거나 등등등 구조 변경하죠? 다 이렇게 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세 가지의 공통은 뭐다? 가액 증가, 가액 증가, 가액 증가는 뭘로 보겠다? 취득으로 본다. 자, 그 다음 매년 출제되는 게 뭐다? 과점주주. 과점주주의 주주. 주주는 뭐를 취득했어요? 주식. 주식을 취득했네요. 그럼 정의를 알아야 돼. 옆에 정의. 과점주주는 반드시 B가 붙어야죠. 비상장 주식. 비상장 주식을 몇 프로? 50% 초과. 과반수가 넘어가야 돼요. 초과 취득자를 세법에서 뭐라 그런다? 과점주주. 반드시 B가 붙어야 돼요. 그래야 비상장 주식은 코스피 주식에 대해서 싸죠? 코스피는 50% 점유를 못해요. 삼성전자 주식이 코스피죠? 지분이 50%가 되는 분들이 없어요. 회장도 10% 미만이라고요. 어떤 주식이다? 비상장, 벤처기업 주식, 중소기업 주식 이런 거는 친인척끼리 주로 거래해요. 과반수를 넘어갈 수가 있죠? 반드시 옆에 뭐가 붙어? 초과. 그럼 이 회사를 어떻게 한다? 지배한다. 사실상 경영을 지배함으로 주식을 취득했지만 뭘로 본다? 취득으로 본다. 그러면 뭐를 취득한 걸로 보나요?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로 본다. 취득세 내란 뜻이에요. 과점주주는 주식을 취득했지만
과반수가 넘어갔을 때는 뭐를 취득한 걸로 본다?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로 본다. 취득세 내란 뜻이에요. 뒤에서 구체적인 거를 배웁니다. 단 여기에서 중급 강의는 중요한 게 뭐다? 여기 보세요. 사실상 취득은 취득과 등기를 합쳐서 세금을 납부한다고요. 그죠? 근데 이 간주 취득은 취득이 아니잖아. 취득으로 본다. 그래서 몇 프로만 과세한다? 과거의 취득세 2%만 과세하는 게 포인트예요. 등기 대상은 과세를 안 합니다. 2%를 이거 3번 출제됐어요. 간주취득 2%를 6글자로 뭐라 그러나요? 중과기준세율. 시험은 2%라고 안 나와요. 6글자. 그다음 간주취득은 표준세율로 세금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취득세 2%만 납부합니다. 2%를 6글자로 뭐라 그런다고요? 중과기준세율. 등기 대상은 과세를 안 해요. 알아들었나요? 여기 있잖아요. 지목 변경 등기해야죠? 그럼 등기는 어디에서 세금을 과세한다? 등록면허서에서 이 간주취득은 소유권이 아니잖아요. 소유권이 아닌 것을 취득해서 등기할 때는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무슨 세금을 낸다고요? 등록면허세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이 아닌 거는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뭐를 낸다? 등록면허세를 내므로 여기서는 등기는 과세 안 한다. 대상은 2%만 납부한다. 2%를 6글자로 뭐라 그런다고요? 중과기준세율. 자, 그 정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넘어갈까요? 자, 넘어가면 108페이지 양괄호 3번 별 딱 붙여야 돼요. 과점주주를 구체적으로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거 과점주주 나와 있나요? 자, 기억 제도의 취지. 과점주주가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것이 아닌데도 이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즉 이 회사를 지배하죠. 사실상. 그래서 이 회사를 마음대로 관리, 처분, 운용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므로 주식을 취득했지만 취득세 과세 물건을 지분 비율만큼 취득한다고 본다는 뜻이에요.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네. 그죠? 자, 의 나왔다. 일단은 정의죠. A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요? 비상장법인 주식. 비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했을 때 과점주주가 된다고요. 비상장 주식 밑줄 그어요. 그러면 과점주주가 됐을 때는 주식을 취득했지만 두 번째 줄 오른쪽에 밑줄 그어야죠. 법인의 뭐다? 부동산 등을 괄호는 보지 마세요. 취득한 걸로 본다. 자, 칠판 보세요. 주식 취득했죠? 뭐 취득하려고 본다? 법인의 부동산 등 과세대상 13개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로 본다. 취득세 내란 뜻이에요. 그럼 여기는 뭐가 생략됐느냐? 전부 취득하는 게 아니라 지분, 비율이 생략된 용어예요.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로 본다. 얼마만큼? 지분 비율만큼만. 그 얘기죠. 자, 그 다음 B번. 이 경우 과점주주 상호간에는 뭐다? 연대 납세의무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칠판 보자고요. 과점주주. 혼자 50% 넘어가도 되죠? 두세 명이 돼도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갑돌이가
40%를 취득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50%가 안 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우자가 취득합니다. 특수관계인 배우자가 20%를 취득해. 그래서 특수관계인 친인척은 합쳐서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거예요. 합치면 몇 프로예요? 60%. 과점주주다. 취득세 내야 돼요. 그럼 항상 이렇게 따로따로 취득하면 자기 지분만 부담하는 거예요. 근데 배우자가 안 내죠? 그러면 갑은 배우자 취득세를 납부해 줘야 돼요. 그래서 과점주주 상호간에는 뭐다? 취득세를 함께 책임을 지는 거를 뭐라 그래요? 연대 납세무자가 된다. 한쪽이 안 내면 한쪽이 내줘야 돼요. 그래서 취득세를 함께 책임을 지는 거를 뭐라 그래요? 연대 납세 의무. 됐죠? 자, 그 다음 제일 밑으로 내려와요. 포인트만. 자, 과점주주는 잘 봐요.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로 본다. 취득세를 과세하겠다는 거죠? 근데 설립시 잘 들어야 돼. 이제 5번 출제됐어요. 설립시 과점주주는 법조문이 뭐다? 취득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제일 아래. A 제일 아래 포인트가 뭐다? 설립시 과점주주는 두 번째 줄 취득으로 본다 그러면 안 돼요. 보지 아니한다. 과세를 안 한다는 뜻이죠? 그럼 설립시는 왜 과세를 안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투자 유치를 위해서 설립할 때 취득세를 과세하면 투자를 망설이죠? 그래서 설립시는 과점주주가 되더라도 투자 유치를 위해서 취득세가 없다. 그래야 투자를 해야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살아나서 경제가 부흥될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설립시 과점주주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유는 투자 유치를 위해서. 투자 많이 하라 이거지. 과점주주가 되더라도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럼 납세할 의무는 언제부터 존재한다는 거예요? 설립일 이후부터 납세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과점주주의 종류는 3가지가 있어. 최초 과점주주가 있고 임의 과점주주가 있고 재차 다시 과점주주가 있다. 그래서 중급은 딱 2가지만 배웁니다. 과점주주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3가지가 있다. 그래서 109쪽 나와 있죠? 기억 3번의 기억 최초, 니은 기존 과점주주죠? 옆에 밑줄 그어요. 니은에 임의 과점주주입니다. 임의 과점주주. 기존은 임의 과점주주. 여기까지 배우는 거예요. 자, 잘 들어야 돼요. 자, 최초 과점주주. 기억 꼭대기. 최초 과점주주 나와 있죠? 출발이 뭐다? 밑줄 그어요. 법인이 아닌 주주. 과점주주가 뭐다? 아닌 주주로 출발해요. 기억 옆에 위에 기억 찾았어요? 법인이 과점주주가 아니라고요. 처음에. 자, 칠판 한번 보세요. 설립시 40% 취득합니다. 과점주주가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자, 근데 납세할 의무는 언제부터 존재한다? 설립 후부터 이제 취득하는 것만 납세할 의무가 존재하는 거야. 근데 주식을 취득하는데 누구로부터 취득해야 된다? 잘 들어요. 주주. 일반 법인은 주주라 그래. 알아들었죠? 한명회사 이런 데는 사원이라 그래. 그리고
증자에 의해서 취득해야 돼. 세 가지. 증자가 뭐다? 자본금을 늘리는 거. 그럼 자본금을 늘릴 때 법인은 뭐를 발행하나요? 주식을 발행했다. 그거를 돈 주고 사는 거야. 증자. 증자가 뭐라고? 자본금을 늘리는 거. 그또 주식을 발행한 거 그거를 사는 거예요. 결국 다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증자. 감자하면 큰일 나요. 감자는 자본금을 줄이는 거를 얘기해. 그래서 설립 후 주주로부터 사원으로부터 증자에 의해서 20%를 취득합니다. 그럼 전체 지분 비율은 몇 프로? 60%. 60%죠? 이거 더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그럼 60%니까 과점주주다 아니다? 과점주주잖아. 50% 넘어갔죠? 그럼 이 과점주주는 무슨 과점주주야? 처음으로 과점주주가 됐잖아요. 그럼 시험은 뭐를 물어봐? 지분을 물어봐. 지분 비율 몇 프로를 취득한 걸로 본다? 모두. 이런 경우는 몇 프로가 답이다? 60% 모두. 왜 모두일까요? 앞에서 세금 한 번도 안 냈죠? 안 냈잖아. 그러니까 지분 비율 증가분이 아니라 모두 몇 프로를 얘기한다? 60% 그 얘기예요. 기억 꼭대기.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유한책임 주주 또는 사원이란 단어가 나와요. 사원,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뭐다. 증자란 단어가 나오죠.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됐다. 그럼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면 쭉 읽다가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걸로 본다. 증가분 하면 안 돼요. 모두. 그럼 모두는 뭐를 뜻한다? 지분 비율 모두. 모두는 지분을 얘기하는 거야. 지분 60%. 그래서 거기 얘가 나와 있네. 설립 당시 제로. 제로면 납세할 의무가 없죠? 그럼 설립 후 취득했다는 거죠. 증자 등에 의해서 60%? 그럼 이거 최초 과점주주잖아. 그럼 납세할 의무는 지분 60%. 자, 그 다음 사례 2는 설립 시 40%. 보유 지분은 40. 아무것도 아니죠? 납세할 의무가 없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아무런 말이 없으면 설립 후 취득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자 등 20%. 그럼 60%네. 그럼 아닌 자가 최초로 과점주주가 됐지? 그럼 지분 비율 모두 60%에 대해서 납세할 의무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왜 모두예요? 앞에서 세금 한 번도 안 냈으니까 60% 지분 모두. 자, 그 다음 잘 들어요. 이제 60%에 대해서 취득세 냈겠죠? 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어떻게 합니까? 취득합니다. 60% 상태에서 다시 취득해. 누구로부터? 주주로부터, 사원으로부터, 증자 등에 의해서 10%를 취득해. 지금 몇 프로 갖고 있어? 60%. 60% 갖고 있죠? 10%를 취득하면 이제 지분 비율이 증가됐죠? 지분 비율이 몇 프로? 70%. 그럼 과점주주네? 그럼 이 과점주주는 이미 과점주주다. 최초 과점주주다. 이미 과점주주잖아. 이미 과점주주는 모두가 아니라 뭐다? 10% 뭐만? 증가분만 과세합니다. 이렇게. 취득세는 한 번 내는 거예요. 60% 냈잖아. 그럼 70%가 되더라도 증가분만 과세한다. 10%. 이게 답이에요. 10%. 자, 다시 들어가자고요. 법조문 확인 들어가요. 자, 기존 출발이 뭐다? 이미 과점주주. 주주 또는 사원이라는 단어가 나와 주식 등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법인의 주식 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 가진 주식 등의 비율이 증가됐잖아. 증가. 10% 취득해서 증가됐죠? 그럼 이럴 때는 모두 취득하는 게 아니라 팔은 것마다 증가된 지분. 감소되면 과세 안 하고 증가된 지분만 과세한다. 자, 칠판 보자고요. 잘 봐요. 최초로 과점주가 되면 지분 비율 뭐다? 모두. 이유는 앞에서 한 번도 안 냈죠? 한 번도 안 냈기 때문에 모두예요. 그리고 다시 취득해서 지분 비율이 증가됐죠? 그럼 이미 과점주주잖아. 이해는. 이미 과점주주는 뭐만 과세한다? 증가분. 증가분은 지분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뭔가 되는 거예요 지금. 왜 여기는 증가분이야? 70%인데 왜 여기는 증가분이야? 60% 냈으니까 또 60%를 더해서 70%는 아니라고요. 여기는 왜 10%야? 앞에서 60% 냈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우리는 최초로 결혼하잖아. 배우자에게 뭐를 줬어? 모든 걸 다 줬잖아. 최초로 결혼했을 때는 모든 거를 다 줬어. 애 낳고 살다 보니까 어떨 때는 판단력이 부족했다는 거를 깨달아. 그럴 때는 잘했을 때만 주는 거야. 증가됐을 때만. 저만 이런 걸 느끼나요? 애가 있기 때문에 뭐다? 이해하면서 용서하면서 그죠? 살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자, 최초짝은 뭐라고? 모두. 처음 결혼하면 모든 걸 다 줬죠. 자, 이미 이제 결혼했잖아. 이제 모든 걸 다 주고 이미 결혼했어? 그럴 때는 돈 벌어올 때만 주는 거야. 증가.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중급 강의에서 알아야 될 거는 뭐다? 예를 들어서 이거잖아요. 혼자가 안 되면 특수관계인을 포함해서 50%가 넘어가면 과점주주죠? 과점주주잖아요. 근데 그럼 이제 전체 지분이 60%잖아. 취득세 내는 거예요. 근데 이 갑돌이가 이거를 배우자에게 전체로 넘길 수 있죠? 넘길 수 있어. 이렇게. 그러면 이해는 제로고 배우자의 지분은 몇 프로야? 60%. 그럼 배우자가 혼자 과점주주네? 그럼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과점주주 상호간에는 지분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전체 지분이 변동이 없잖아. 전체 지분이 똑같죠? 이럴 때는 납세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앞에서 한번 냈기 때문에. 잘 들어요. 과점주주 상호간의 지분 이전은 포인트가 뭐다? 전체 지분. 전체 지분에 뭐다? 변동이 없는 경우는 납세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60% 똑같잖아요. 그러다 출제되는 거는 딱 네 가지예요. 네 가지 잘 들어요. 첫 번째는 설립시.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유는 투자 유치를 위해서. 두 번째 과세 안 하는 거는 뭐다? 과점주주 상호간에 집단 이동이죠. 과점주주 상호간에 전체 지분이 변동이 없다면 납세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과세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과세되는 게 두 가지. 최초의 과점주주는 지분 비율 모두에 대해서 과세한다. 됐나요? 그리고 이미 과점주주가 지분이 증가됐죠? 이럴 때는 증가분만 과세한다. 그래도 과세하는 거 두 개죠? 그리고 과세 안 하는 거 설립시. 과점주주 간의 지분 변동이 없는 경우는 과세 안 한다.
딱 이거예요. 이거라고요. 자, 111쪽 확인 예제 한번 들어가죠. 자, 111쪽 지문이 길들어도 한번 차분차분히 읽어보세요. 111쪽 밑에 문제요. 자, 1번은 뭐다? 한 명이 한다면 친인척을 동원하죠? 포인트가 뭐다? 100분의 50 초과 맞죠? 2번 상호간에는 함께 책임을 지는 연대 납세무가 있다. 맞네요. 자, 3번 설립시다. 설립시는 취득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과세 안 하네. 그럼 답은 3번. 3번이네요. 근데 이미 과점주주다. 그럼 이미 과점주주는 여기 보세요. 지분 비율이 증가될 때만 과세예요. 알아들었나요? 근데 회사가 감자 등을 통해서 내 지분 비율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알아들었어요? 그건 전문적인 거고 증가된 경우만 과세합니다. 감소된 경우는 과세를 안 한다고요. 회사가 자본금을 줄이는 거를 감자라 그래요. 근데 내 지분이 줄어들 수도 있죠? 줄어들면 과세를 안 한다. 그 얘기입니다. 4번은 최고 비율보다 증가되지 않는 경우는 뭐다?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5번 또 나왔네. 설립시 몇 프로야? 60%. 설립시 과점주주잖아. 그럼 60% 세금 안 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후에 설립일 이후에 몇 프로 취득했다? 70%. 그럼 60% 빼야지. 설립시는 그러니까 몇 프로만 과세한다? 10%. 그러다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몇 번이다? 3번. 설립시 가장 많이 출제된 게 5번. 자, 다시 한번 이거 잘 봐요. 과점주주 딱 4가지만 알면 답은 뭐예요? 첫 번째, 최초의 과점주주는 뭐다? 지분 비율 모두. 이미 과점주주가 지분 비율이 증가될 때만 과세요. 증가될 때 10% 과세. 그리고 과세를 안 하는 거는 설립시. 그리고 뭐다? 과점주주 상호간에. 알아들었나요? 과점주주 상호간에 지분 이전은 납세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는데 전체 지분이 똑같아야 돼요. 전체 지분이 변동이 없는 경우는 납세할 의무가 없습니다. 자, 한 문제만 풀어보고 쉬었다 하자고요. 자, 맨 뒤쪽으로 가서 제가 안 풀면 죽어도 안 푸니까 같이 푼다고 그랬어요. 458페이지를 좀 갔다 오죠. 뒤쪽으로. 그럼 세법 다 배운 거야 이제. 뒤에 넉 달 만에 한번 펴보는 거야 지금. 400 아니다. 뒤에 문제 있을 거예요. 기출문제 458페이지 맞나요? 펴봐요. 08번 08번 한번 해봐요. 08번 문제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08번 자, 먼저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과세되는 경우가 아닌 것. 2개잖아 이거. 여기 2개 이거. 과점주주 상호간에 왔다 갔다 그러는 거. 이거와 그 다음 설립시. 이게 답이네. 자, 그럼 기억 최설립시 과세 안 하죠? 그 다음 니은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최초 과점주주는 지분 비율 모두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그 다음 디귿 이미 과점주주가 지분 비율이 증가됐죠? 증가됐을 때는 증가분을 과세합니다. 자, 리을 과점주주 집단 내부 어려운 용어가 나와서 헷갈렸어요. 이 지문 때문에 즉 과점주주 상호 간의 주식 이전이죠? 중요한 거는 전체 지분이 변동이 없다. 변동이 없는 경우는 과세하지 않아요. 그럼 과세 안 하는 게 몇 개예요?
두 개. 뭐와 뭐? 기역과 리을. 기역과 리을이잖아. 이거 작년 기출문제예요. 작년에 시험 보러 갈 때 제가 이거를 5번 가르쳤어. 문제풀이에서. 에? 두 개는 과세하고 두 개는 과세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집단 내부를 안 가르쳤어요. 과점주주 상호간에. 근데 포인트는 가르쳤어. 집은 전체 집은 변동이 없는 경우. 요거는 가르쳤어요. 근데 글씨가 이렇게 어렵게 나오니까 피해가더라고요. 자, 그 다음 7번 한번 풀어봐요. 자, 복습하는 거예요. 납세 의무 성립시기. 뭐 막 복잡해. 출제자가 또라이야. 막 자동차도 나오고. 제정신이 아니야. 부동산 관련 세법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거 있잖아. 제처리. 제3분 주민세. 7하나 제처리. 이건 배웠잖아. 7하나 딱 답이잖아. 나머지는 읽어보면 정신이 없어져 버려요. 그럼 제처리가 답이야. 우리 프리트 한 장짜리 제처리. 1번이 답이라고요. 자, 오늘 배운 거는 이제 프린트로 마무리 짓습니다. 긴 프린트. 긴 프린트 뭐라고요, 이거? 넓은 거. 자, 뭐 배웠어요? 지금 과점주주 배웠잖아요. 간주 취득 배웠죠? 자, 꼭대기 취득세. 꼭대기 봤어요? 꼭대기 봤죠? 과세대상 꼭대기. 자, 여기 보세요. 취득의 구분은 종류가 몇 가지다. 첫 번째, 대가를 주면 유상, 대가 없이 취득하면 무상. 최초의 취득은 뭐다? 원시.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으로 보는 무슨 취득? 간주 취득. 그래서 취득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나왔잖아요. 1번, 2번, 3번, 4번. 과세대상 오른쪽에 나와 있죠? 그럼 유상의 포인트는 뭐다? 교환. 교환의 포인트가. 그 다음 무상은 뭐다? 징여상속. 그 다음 원시는 건축의 포인트는 뭐다? 신재축. 신재축이에요. 그리고 간주취득 나와 있죠? 개수, 지목, 과점주주. 그럼 지목은 뒷글자가 기억나야죠? 지목은 뭐야? 지목, 변경을 얘기하는 거야. 적지 말고요. 자, 그 다음 납세의무자. 과점주주 나왔네. 3번. 과점주주 나와 있죠? 과점주주는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근데 과로는 뭐다? X, 과세 안 하는 거. 상장주식은 과세 안 해. 비상장주식이죠? 딱 50%도 과세 안 해. 그 다음 설립시도 과세를 안 해요. 이거를 뭐라 그래요? 취득으로 보지. X가 뭐다? 아니한다. 이걸 기억나야 되는 거야. X가. 그리고 4번 과점주주 상호간에는 여러 명이 취득할 수도 있죠? 항상 무슨 납세의무가 있다? 연대 납세의무가 있다. 과점주주 상호간에도 함께 책임을 지는 연대. 자, 이게 포인트잖아요. 자, 그 다음 오늘 이거 한 장짜리 괄호넣기 구체적으로 나왔네요. 좌우간 이 넓은 거 안 갖고 다니는 사람은 시험날 기약이 없어요. 세법은 딱 시험장에 가면 5개 맞아요. 5개 맞을 바에는 공부하지 마세요. 그냥 찍더라도 같은 번호 찍으면 4개에서 5가지 맞아요. 그리고 공시만 잘하면 되잖아. 그러나 공시 잘할 턱이 없네요. 골고루 잘하셔야 됩니다. 자, 프린트 내용 봐요. 뭐 배웠어요 지금? 취득의 구분 배웠잖아요 지금. 취득의 구분 배웠어요. 1번 사실상 취득, 2번 관주취득. 딱 정리되어 있죠? 정리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내려와서 납세의무자 뭐를 배웠어? 과점주주 7번. 과점주주 7번 나와 있죠?
7번 나와 있어요. 과점주제의 종류는 설립시가 있고 임의가 있고 이런 과점주제 있네요. 그죠? 최초가 있고 괄호놓기 뭘로 하는 거다? 연필로 하는 거다. 연필로 해서 딱 적은 다음에 그리고 이 프린트는요. 지금 하면 안 돼. 홀라당 답을 적으면 집에 가서 안 해. 다 적을 수 있잖아. 수업 마친 지 얼마 안 됐잖아. 끝나서 시간이 지나서 그래야 생각을 하면서 답을 적어야 돼요. 오늘 끝나자마자 홀라당 적으면 실력 향상이 안 돼. 이거는 복습하는 거야. 끝나서 못하면 일주일 동안 해야 되는 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왜 괄호놓기를 만들었어. 말로만 한다 그래. 진짜 하는 분도 있어. 세법을 공부하고 싶은 충동을 낄 때는 뭐를 해야 될지 잘 모를 수가 있잖아. 괄호놓기 하시라고요. 이거. 자, 쉬었다 합니다.